안녕하세요. 은행다니는 오빈 아빠입니다. 오늘은 은행에서 대출 담당하는 제가 생각하기에 소상공인 분들이 받을 수 있는 대출 가운데 가장 은하계에서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소상공인진흥공단 정책자금 대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상품은 일단 금리가 해자입니다. 자금의 종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1%대에서 높아봐야 2%대 극초반입니다. 정말 저렴하죠. 그리고 중도상환 수수료도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오늘 대출을 받으셨다가 내일 바로 상환을 하셔도 중도상환 수수료가 10원도 안 나옵니다. 다만 일반 은행 대출에 비해서 조금 복잡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사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남의 돈 빌릴 때 간단하고 편하게 할 수 있는 거는 편한 측면에서는 좋지만 여러분들한테는 별로 좋을 게 없습니다. 현금 서비스나 카드론이 얼마나 간단한가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받으면 여러분들 신용 점수가 많이 깎이고 특히나 분할 상환하기 때문에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금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것들은. 근데 은행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거 몰랐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편하니까 썼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 채널 보시는 구독자분들께서는 이런 점들 모르고 실수로 받으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얘기로 돌아와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이 조금은 복잡한데 제 얘기 천천히 따라오시면 그닥 뭐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 한번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60대 나이 훨씬 더 많으신 어르신들도 요거 다 물어서 결국에는 다 받으시는 거고요.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 그냥 모르세요. 아시는 분들만 아시는 대출이라서 해당하시는 분들 받으시고 혹시 이제 여러분들 급여 생활자라든지 이 부분 해당이 없어도 혹시 주변에 소상공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있으시면은 소개해 주시면은 그분들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일단 여러분 소상공인에 대한 용어 한번 정리를 하고 진행할게요.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제조, 광업, 건설, 운송업은 10인 미만인 기업자를 의미합니다. 이거 먼저 체크하시고요. 다음으로 대출 대상 업종은 네거티브 방식으로 제한을 하는데요. 네거티브 방식은 뭐뭐뭐뭐 업종 빼고 나머지는 다 된다 이겁니다. 안 되는 업종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빼고는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부동산업 또는 대규모 자금력이 있어야 하는 업종, 유해업종, 전문직 개인사업자 정도 제한을 해놨는데요. 말 그대로 우리 주변에 쉽게 볼 수 있는 식당, 슈퍼, 편의점, 뭐 과일가게, 자전거 가게 등등 대부분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소상공인 대출 절차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소상공인 대출을 받으시려면 먼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융자 확인서라는 저희들은 통상 대출 추천서라고 하는데 이 확인서를 받으셔야 됩니다. 일단 이 확인서를 받으시고 여러분이 주거래하는 은행에서 신용으로 대출 받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여러분들이 부동산 담보를 제공하실 수 있다고 하면은 은행에서 부동산 가격을 감정해서 부동산 한도가 된다면 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총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떤 것을 선택하신다 하더라도 이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대출 추천서, 대출 유용자 확인서를 받으셔야 된다는 건 똑같습니다. 이걸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잘 와닿지가 않을 테니 소상공인 대출 중에서 가장 많은 케이스인 일반 경영 자금을 대상으로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소상공인진흥공단 검색하시면 이렇게 홈페이지로 넘어오고요.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지원 사업 이쪽에 보시면 소상공인 자금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 자금은 말 그대로 정책 자금이기 때문에 대출의 한도가 있어요. 무한대로 하는 게 아니고 자, 보시면 2019년 지금 2019년이 거의 끝났지만 이게 내년이 돼도 내용은 똑같습니다. 2019년 같은 경우에는 총 지원 규모가 2조 1945억 원이었고요. 이 소상공인 대출이 사실은 그 자금 분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세부 요건부터 한번 보시면 뭐 성장 기반 자금,
일반 경영 안정자금, 사회경제적 기업 전용자금, 임차 소상공인 전용자금 이런 식으로 자금의 그 소분류를 다 나눠놔가지고 지원 규모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자금별로 이렇게 각각 나눠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한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융자 대상부터 한번 보시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고요. 제조, 건설, 운수, 광업,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입니다. 법인도 가능합니다. 개인 사업자도 가능하고 법인도 가능하고요. 자금별 대출금리 한번 보실게요. 4분기 이번 10월부터 2019년 10월 10일부터 적용됐던 금리고요. 한번 보시면 2.07, 1.87, 1.67 대부분 금리가 진짜 낮아요. 제일 많은 건수가 이쪽 보시면 경영안정자금 중에 일반 경영안정자금이 제일 많습니다. 이 자금은 2.07%네요. 그리고 5인 미만 고용한 그 사업자 중에서 청년 고용하신 분들은 금리가 이렇게 저렴해요. 1.87, 1.67, 1.47. 그리고 대출 취급은행은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쭉 돼 있고 여러분들 어떤 은행 거래 하시든지 이 중 19개 은행에는 들어갈 거예요. 뭐 거의 대부분 은행이 취급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내용이 이제 융자 절차라고 했죠. 제가 처음에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이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정책자금 지원 대상 확인서라는 걸 발급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발급하신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있는데 이 두 번째 단계는 생략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 두 번째 단계를 거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신용보증서 발급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왜 이래? 신용보증서 발급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신용보증재단이라는 기관이 있어요. 그 지역별로 다 있거든요. 저는 경기도에 있기 때문에 경기신용보증재단, 서울에 계신 분들은 서울신용보증재단, 지역별로 보증재단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주하시는데 그쪽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 신용보증서의 역할은 뭐냐면 혹시 그러시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대출을 받으셨다가 나중에 못 갚으시게 되면 이 신용보증기관에서 대신 은행에 갚아주는 겁니다. 담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번째 단계 보시면 대출을 하게 되는데 이 신용으로 받으시는 분들, 이 정책자금 지원 대상 확인서를 발급하신 다음에 소득 신고가 많이 되셨거나 아니면 본인이 다른 데 대출 많이 없으시거나 신용등급이 높으신 분들은 이 보증서 발급 절차를 생략하고 그냥 일반 신용대출 받듯이 대출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확인서가 있기 때문에 신용으로 취급하지만 이렇게 낮은 금리로 적용을 받으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여기 담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담보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든지 아니면 내가 혹시 부동산 담보를 갖고 있으면 그 부동산 담보를 제공해서 대출을 받는 방법.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보증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증 경우는 사실은 일반 개인 사업자들은 해당이 없고요. 법인만 해당이 있습니다. 법인 중에서도 법인 기업 신용평가를 해서 신용평가가 좀 잘 나오는 법인들은 신용보증서 담보 없이 대표이사 연대보증을 통해서 대출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정말 흔한 경우는 아니라서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에서는 좀 뺄게요. 그래서 결국에는 신용으로 대출을 받으시던 보증서 담보를 하시던 부동산 담보를 하시던 어떤 경우에도 금리는 그냥 똑같아요. 이렇게 싼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일단 첫 단계가 이 정책자금 지원 대상 확인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이 확인서를 발급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이 확인서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될 서류 같은 거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일반 경영 안정자금 이게 제일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 상세 페이지로 한번 넘어왔는데 보시면 내용 똑같습니다. 정책자금 지원 대상 확인서 발급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서 그 보증서를 담보로 할 수도 있고 신용으로 바로 할 수도 있고 총 3단계예요. 3단계 중에 2단계를 거치시는 분도 있고 안 거치시는 분들도 있고 구비서류 안내입니다. 공통서류 한번 쭉 보세요. 뭐 신분증, 사업자 등록증, 그리고 상시근로자 확인. 아까 5인 미만 혹은 10인 미만이기 때문에 상시근로자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없는 경우에는 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받으시면 되고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가입자별 부가 현황 또는 이러이러한 서류 중에서 하나 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출액 확인 서류, 제로페이 해당하시는 분들은 해당하시면 금리가 더 저렴하기 때문에 요때 밑에 있는 해당하시는 분들은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조금 빨리 진행하신다고 하면은 홈페이지에 보면 소상공인 뭐 추가 접수든 뭐 일반 접수든 이런 안내장이 있어요. 안내장을 한글 파일을 한번 열어보시면 이 소상공인 대출 그 확인서 받는 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하시고, 제가 아까 지역별로 소상공인진흥공단이 다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이렇게 있습니다. 서울에도 있고요. 뭐 강원, 부산, 울산, 전국에 다 있죠. 대구. 이 중에서 가장 가까운 데를 찾으시면 되고요. 제가 두 번째 단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는데,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실 경우에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또는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 이 세 군데 중에서 한 군데 보증서를 발급하시면 되는데 90% 이상은 이 지역신용보증재단, 경기도면 경기신용보증재단이고요, 서울이면 서울신용보증재단, 이런 식으로 지역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여기 밑에 그 신용보증재단 연락처까지 다 나와 있네요. 홈페이지도 다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 거주하시는 데에서 한번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서류를 다 준비하셔가지고 가장 가까운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방문을 하셔서 접수를 하시면 이 생각보다 이 확인서는 금방 발급이 돼요. 다만 여러분들이 신청하신 자금의 한도가 뭐 월별로 이렇게 한도가 있는데, 그 한도가 다 소진이 되면 이 정책자금 지원 대상 확인서를 주는 게 아니라 지원 대상 대기서를, 또 대기증 같은 거를 또 하나 주거든요. 그럼 대기증 가지고 있다가 여러분들 순서 되셨을 때 다시 접수하시면은 확인서가 나옵니다. 그 확인서를 가지고 일단 은행으로 가시는 거예요. 은행으로 가시거나 여러분들이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이 좀 있다든지 아니면 신용등급이 조금 낮아서 여러분들이 그냥 신용만으로는 대출이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드시면 두 번째 말씀드린 그 두 번째 단계 신용보증기관에 가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시면 되고요. 10분 중에 6분, 7분 정도는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서 진행하시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대출 한도도 제가 조금 있다가 이 소상공인 그 지원 대상 확인서를 샘플로 보여드릴 건데, 그쪽에는 이 대출의 한도가 뭐 7천만 원, 1억 원, 뭐 한도는 있어요. 한도가 뭐 7천만 원, 1억 원으로 좀 큰 편이지만, 확인서라는 거는 대출 그냥 단순히 대출해도 된다는 그 확인서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출 한도를 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대출 한도는 은행에서 신용으로만 하시는 분들은 은행에서 심사한 신용 금액, 그 금액이 한도가 되고요. 담보일 경우에는 신용보증재단에서 발급한 신용보증서의 크기, 그 금액이 여러분들이 받으시게 되는 이 소상공인 대출의 한도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단계를 다 거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받았다. 그러면 다음 단계, 2단계 보증서 발급하는 것까지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경기도에 있기 때문에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한번 찾아볼게요. 경기신용보증재단을 검색하시면 홈페이지가 있죠. 자, 경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 왔고요. 보증 절차라고 있네요. 보증 이용 절차에 대해 쉽고 자세히 안내. 요 내용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소상공인 보증 절차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점. 이 얘기도 중요하네. 내가 만약에 서울 사는데 사업장은 경기도에 있다고 하면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가셔야 되고요. 거주하는 거는 경기도인데 사업장이 서울에 있다. 그러면 서울신용보증재단 가셔야 돼요. 사업장 소재지 지점에 방문하시고요. 지점 가시면 그 신청서, 상담표라는 게 이제 그 보증 신청서거든요. 보증 신청서
작성하시고 상담 진행이 됩니다. 준비 서류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 매출 증빙 서류, 신분증 등 준비하신 다음에 서류를 다 준비하셔가지고 보증재단에 갖다 내면은 거기서 이제 또 심사를 다시 해요. 심사를 다시 해서 여러분들 사업장에 한번 실사도 나올 수 있습니다. 실사 나와서 한 2주에서 3주 정도 걸리는데 그 단계가 다 지나면 보증서가 나오고요. 1번 단계에서 우리가 받은 그 소상공인 확인서, 그리고 이 보증재단에서 나오는 보증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은행에 가져가면은 은행에서는 보증서를 담보로 소상공인진흥공단 대출을 하게 되는 거죠. 이해 가셨나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그 소상공인진흥공단 대출 확인서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확인서를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2018년도 소득신고 많이 했고 신용 등급 괜찮고 다른 데 대출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면 신용으로 바로 은행에서 접수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조금 대출이 있고 그러시면은 신용보증재단 가셔서 보증서까지 발급하신 다음에 확인서와 보증서 두 개 가지고 은행에 접수하시면 되고, 나는 이거 필요 없다, 그냥 나는 뭐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아파트라든지 담보대출 부동산 한도가 있는 부동산 물건이 있어서 요걸로 근저당 설정하시고 대출 받으신다고 하면은 바로 그냥 은행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세 가지 경우 다 금리는 동일합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왼쪽에 있는 게 제가 처음부터 설명드린 소상공인공단에서 발행해주는 대출 확인서, 일명 대출 추천서고요. 한도가 이번 달에 다 끝났다든지 조금 기다리셔야 되는 분들이 받는 게 오른쪽에 있는 그 대기서예요. 요거 받으셔서 대기서 받았다가도 다음 달에 한도 풀리면 다시 확인서로 바뀌어서 요 확인서를 가지고 곧바로 은행 가시거나 신용보증서 담보하시거나 부동산 담보하셔서 대출을 이렇게 받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되게 긴 시간 동안 말씀을 드렸는데 서류 준비하는 부분에서 조금 헷갈리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서류를 명확히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여러분들 하시는 업종이라든지 업력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서류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차라리 제가 그 영상 말미에 소상공인진흥공단 전화번호하고 이런 것들을 좀 남겨놓을 테니까, 가장 편리하게 하시는 방법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먼저 전화를 하셔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받아야 되는데 뭘 준비해야 되냐 해서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서류를 다 이렇게 좀 받아 적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증서로 발급할 것 같으면 보증재단에다가 다시 전화하세요. 아까 제가 그 연락처 이렇게 쭉 나왔잖아요. 그리고 소상공인 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신용보증서 받을 때 필요한 서류를 좀 알려달라고 해서 다 적으세요. 그러면 이 두 기관 해당하는 게 대부분 사실은 그 서류가 겹칠 거예요. 비슷한 서류이기 때문에 그거 준비하셔서 소상공인진흥공단 가셔서 대출 확인서 받으시고, 그 길로 보증기관 가셔서 신용보증서 접수까지 하시면 조금 빨리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으십니다. 오늘 한번 들으시는 걸로 완벽하게 이해가 안 가셨겠지만, 일단 한번 제 영상 들으시고 여러분들 주거래은행 가셔가지고 이 내용 다시 한번 들으시면 이게 아마 이렇게 좀 이해가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궁금하신 점 댓글로 주시면 제가 최대한 빨리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내용이 조금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은 오늘도 마찬가지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